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윤서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다. 명절을 맞아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이었고 늘 그렇듯 시댁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집 안에는 풍성한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고 식탁에는 다양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윤서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도연이가 너 부른다던데? 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도연이가? 응. 밖에 나가 있던데. 할 말이 있대. 도연은 남편의 친동생이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어느 정도 친하다고는 해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윤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을 털고 밖으로 나갔다. 도연은 마당 한쪽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윤서가 다가가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형수님. 응?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윤서는 갑작스러운 말에 살짝 당황했다. 뭔데? 도연은 윤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 같은 남자는 어땠을까요? 윤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가볍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형수님,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질문은 좀 이상한데? 윤서는 애써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도연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긴 해도 솔직히 말해줘요. 윤서는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 내가 형이랑 결혼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만약 결혼하기 전이었다면요? 윤서는 그제야 도연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도연아, 왜 그런 질문을 해? 윤서는 일부러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진지했다. 형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요. 그 말에 윤서는 순간 멍해졌다. 뭐, 솔직히 말하면 형보다 먼저 형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도연아, 너 지금 형수님이 당황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이 기회에 말하고 싶었어요. 윤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고 애썼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랑 나는 가족이잖아.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영영 말 못할 것 같아서. 윤서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도연이 더 이상 남편의 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도연아, 우린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알아요. 근데 그냥 형수님이 한 번쯤은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도연과의 관계가 평소와 다를 것임을 직감했다. 윤서는 도연과의 대화를 잊으려 했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도연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확실히 진지했다. 남편과 결혼한 자신을 바라보며 형이 아니라 나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는 걸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다. 윤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연의 눈길이 계속 신경 쓰였다. 시댁에서의 식사 자리, 모두가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남편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도연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도연이 아무 말 없이 먼저 줍고 살짝 웃으며 건넸다. 형수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남편이 듣지 못하도록 낮게 말했지만 윤서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런데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는 가족들 앞이라 그런지 평범한 말투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으며 시선을 피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혹시 고민 있으면 말해요.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남편이 말을 걸어왔다. 윤서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윤서는 다행이라는 듯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다. 응, 그냥 늘 똑같지 뭐. 도연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지만 윤서는 그가 계속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도연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다. 형수님도 같이 마실래요? 아니, 난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갈게. 그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네.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남편이 거실을 빠져나가고 거실에는 윤서와 도연 둘만 남았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아까 제가 한 말 아직 신경 쓰여요? 윤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안 될 줄 알면서도 하게 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담긴 감정이 윤서를 불안하게 했다. 우리 그냥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될까? 윤서의 말에 도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은 가족이라서 그래요? 당연하지. 너랑 나는 가족이잖아. 그럼 형수님도 가족처럼 저한테 편하게 말해요.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윤서는 그 말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가족처럼 편하게 지낸다는 말. 그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시선은 단순한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도연이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형수님, 그의 손은 가벼웠지만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도연아, 그는 손을 바로 놓았지만 윤서는 이미 그의 손길을 느껴버렸다. 도연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형이 올 테니까 얼른 들어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윤서는 알았다. 이제 단순히 남편의 동생과 형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공항으로 향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은 흔했지만 오늘따라 고요한 집안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윤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자 예상대로 도연이 서 있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윤서는 놀라며 물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도연은 가볍게 웃으며 한 손에 든 봉투를 흔들었다. 형 출장 가셨다면서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요. 그의 태도는 태연했지만 윤서는 순간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의 밝은 표정을 고작 긴장이 풀렸다. 들어와. 도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봉투에서 음식을 꺼냈다. 형수님 혼자 드시기 뭐할 것 같아서요. 형이 출장 가면 항상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도 돼? 저희 가족인데요 뭐. 윤서는 도연이 일부러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지웠다. 그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 형이 없으면 외롭지 않아요? 윤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답했다. 아니, 바쁘다 보면 금방 지나가. 그렇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가끔은 혼자 있는 게 힘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윤서는 무심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럴 때도 있긴 하지.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도연은 쉽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형수님, 저 벌써 가기 좀 아쉬운데 맥주 한 잔 하실래요? 맥주? 네. 가볍게 한 잔만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편하게 마셔요. 우리 이제 예전보다 더 친한데 뭐 어때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캔을 열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리며 대화가 더욱 깊어졌다. 형수님, 저 어릴 때부터 형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 형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의 말에 윤서는 순간적으로 캔을 내려놓았다. 도연아, 술 마셨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그냥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형수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만약 형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 같은 남자는 어땠을까 그거요. 도연아, 형수님 대답 안 했어요.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애써 넘기려 했던 질문이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손목을 잡았다. 형수님, 저한테 솔직해질 수 없어요? 그의 손길은 강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윤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우린 그러면 안 돼. 왜요? 형수님도 알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윤서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도연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윤서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을 품어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연의 입술이 다가오는 걸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위험한 선을 넘고 말았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침실은 조용했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익숙한 공간이 오늘만은 낯선 공간, 익숙하지 않은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도연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젯밤 거부할 수 없었던 감정과 멈출 수 없었던 순간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이불을 단단히 감싸쥐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침대를 내려와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주워 입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문 쪽으로 향하는 순간 도연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형수님, 어디 가려고요? 그녀는 몸을 굳혔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도망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제 일은 실수였어. 실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서는 도연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야만 해.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도연이 나간 후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도연과 함께했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도 그녀는 생각을 지우려 했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냥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러면 돼. 그러나 그런 다짐을 하는 순간에도 휴대폰이 울렸다. 이제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연을 향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보며 윤서는 마음을 다잡았다. 윤서야, 잘 지냈어? 응, 그냥 평소처럼.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윤서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느낌이었다.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정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오늘은 나한테 올 거죠? 그녀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답장을 보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만해야 해. 하지만 곧장 다시 답장이 왔다. 그래서 멈출 수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도연이 틀리지 않았다. 멈추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윤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몇 번이고 고민했다. 이대로 끝내야 한다고,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몸은 이미 그의 곁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후회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럴 거면 오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또다시 그와 함께 있었다. 이제는 후회조차 의미가 없었다. 그 관계는 이미 시작되어 버렸으니까. 윤서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매끄럽게 정리된 머리칼, 단정한 옷차림,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고 깔끔한 모습. 그런데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는 날이었다. 평소처럼 가족들이 모이고 평소처럼 웃으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곳에서 도연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만남 이후 그녀는 도연을 피해왔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를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그에 대한 감정은 더 깊어져 갔다. 시댁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 사이에서 도연이 보였다. 그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형수님 오셨네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도연아, 오랜만이네. 도연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윤서는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과 도연,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윤서는 온 신경이 도연에게 쏠려 있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고 가족들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도연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있었다. 한 번, 두 번,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윤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도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형수님, 저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없었다. 응, 밖에 잠깐 나갈까? 둘은 마당으로 나섰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형수님,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맞잖아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형수님, 이제 형이 아니라 저를 봐줘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아, 형수님, 저 이제 형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윤서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기에 더 위험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미 늦었잖아요. 형수님도 저한테 마음이 없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도연을 피해보려 했다. 하지만 도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치고 있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도연은 단호했다. 그럼 내가 갈게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도연은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형수님, 이제 저한테 솔직해질 수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연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였다. 그날 이후 윤서는 도연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다. 도연과 만날 때마다 그녀는 그가 주는 따뜻함과 설렘에 빠져들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도연을 떠올리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것마저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처럼 그녀에게 연락했다. 오늘은 안 돼. 그녀는 그렇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와 마주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형수님, 이제 인정해요. 우리 이 관계 멈출 수 없다는 거. 도연아, 형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저도 알아요. 형수님도 이제 알잖아요. 그녀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윤서는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윤서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을 준비하면서 거실을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도연과 만나기로 한 날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연과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윤서야. 그녀는 흠칫 놀랐다. 하지만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응? 요즘 뭔가 변한 것 같아. 그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그냥 요즘 넌 뭔가 다르게 느껴져.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머그컵을 집어들었다. 그냥 기분 탓이야. 별일 없어. 그래?
기분 탓이면 다행이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도연에게 연락했다. 오늘도 만나야겠지?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당연하죠. 기다릴게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옷을 차려입었다. 처음에는 이 관계를 멈추려 했지만 이제는 도연을 만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였다. 점심시간쯤 윤서는 도연과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도연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수님, 오늘따라 더 예쁘네요.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듣기 싫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형수님, 이제 저한테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형수님도 저한테 빠졌잖아요.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우리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도연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퇴근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뭐 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집에 있었어. 피곤해서 쉬었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당신은 회사에서 어땠어? 뭐 평소랑 다를 게 없지. 윤서는 안도했다. 아직까지는 남편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남편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윤서는 도연을 다시 만났다. 형수님, 우리 좀 더 대담해지는 건 어때요? 무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형수님이 원하면 가능하죠. 그녀는 도연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빠졌다.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녀는 도연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늦은 저녁, 윤서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이 퇴근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평온한 하루 같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 남편이 느릿하게 말했다. 윤서야. 응? 도연이가 요즘 너한테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던데. 그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급하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뭐? 갑자기 도연이는 왜? 그냥 요즘 통화 목록을 보니까 너랑 자주 연락하더라고.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가끔 연락하잖아. 가족끼리. 그래? 남편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다. 그런데 왜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것 같지?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라니까. 당신도 도연이랑 자주 연락하잖아. 그렇긴 한데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그가 완전히 납득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통화 목록을 천천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도연의 이름을 터치했다. 설마?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남편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더니 결국 통화를 걸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해? 남편은 윤서를 겼는지라며 말했다. 도연한테. 왜? 그냥 요즘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윤서는 당황했다. 그리고 곧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는 긴장한 채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도연아, 뭐해? 아, 형, 그냥 집에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아서. 아, 네. 뭐 요즘 바쁘셨잖아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다. 윤서랑은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더라. 도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 네. 형수님이랑은 가끔 연락하죠. 그냥 안부도 묻고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꽤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던데. 윤서는 숨을 삼켰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형,
혹시 무슨 오해라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하니까 그냥 형수님한테 조언도 듣고 싶고 뭐 그런 거죠. 형은 회사 일이 바쁘니까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윤서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끄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서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게 된 걸까? 아니면 아직 완벽한 확신은 없어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남편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윤서는 하루 종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남편이 어젯밤 도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식탁에 앉아있는 내내 남편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한 뒤 윤서에게 말했다. 나 도연이랑 따로 만나볼까 해. 그녀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도연이랑? 왜? 그냥 요즘 자주 연락하길래 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는지 궁금해서. 윤서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남편이 도연을 만난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다음 날 남편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오늘 시간 좀 있냐? 네. 형, 무슨 일이세요? 우리 좀 보자.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몇 시간 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윤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거지? 남편과 도연은 차를 한 잔씩 앞에 두고 있었다. 남편은 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형수를 좋아하냐? 도연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형이 알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연아,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그게 중요한가? 윤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남편은 도연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야?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형이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제 감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 네, 형수님이랑 있으면 그냥 다 잊고 싶어져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윤서는 도연이 하는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도연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지 몰랐다. 남편은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럼 너 이 관계 계속 이어갈 생각이야? 도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형은 어떡할 건데요?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너희한테 맡길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편이 그걸 묵인하는 거야? 도연과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윤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차분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윤서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과 도연의 대화를 듣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 도연 역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을 마주했다. 형이 알았어도 난 멈출 생각 없어.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그녀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는 거지? 분명 남편은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폭발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는 남편의 침묵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도연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왔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윤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윤서는 도연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도연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들었을 때 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윤서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떠난다고? 이제 형도 알고 있고 형수님도 더 이상 확신이 없잖아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형수님이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형수님은 아직도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윤서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섰다. 윤서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도연이랑 만났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서야. 응? 이제 우리도 정리하자.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정리한다고? 너도 알잖아. 이 상태로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도연, 그리고 그녀. 나는 대체 뭘 원했던 걸까? 모든 것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더 이상 도연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윤서는 도연이 떠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형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 나는 도연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감정이 필요했던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 틈을 도연이 파고들었을 뿐이었다. 도연은 다정했고 설레는 감정을 주었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도피였을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도연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윤서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래, 조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걸까 싶어. 남편은 한참 동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로 뭘 원하는 걸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도연도 남편도 아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짜 자신을 찾는 일이었다. 윤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떠나려고 해.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떠난다고? 응, 이제는 나 스스로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녀도 남편도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도연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며칠 후
윤서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괜찮았다. 기차역에 도착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고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창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도연일까? 아니면 남편일까? 하지만 결론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를 택하든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삶에서도 도연과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도 진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남편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나 떠나려고 해.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어디로? 몰라. 그냥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남편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윤서는 그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윤서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남편과의 관계도 도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때였다. 윤서는 도연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 떠날 거야. 도연은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떠난다고? 응,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 윤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 역시 도연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윤서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기차역에 섰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기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기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갔다.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